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비가 숙성되지 않고 이물질도 많은 상태에서 밭에 거름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환경오염 우려가 높지만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자연 감소가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많았습니다. 원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치매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무실동에 조성 중인 보건복지타운 내에 구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 땅 주인에게 집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종이를 주워다 파는 게 수입의 전부인 74살 신옥수 할머니. 최근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있지만 비가 새도 누전이 잦아도 땅 주인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지. 신할머니는 땅 주인에게 집값을 몇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땅 주인은 오히려 철거 비용을 신할머니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헐어내도 그때 뭐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 헐어내려면 자기는 자기가 살만큼 살았으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이 망가졌으니까 사실 자기가 치워줘야 된다고. 법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네 9가구는 올 초 1심 재판에서 직접 지어서 40에서 5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물론 한 집당 1,000만 원이 넘는 철거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값을 담은 얼마라도 쳐줘야 되는데 집값은 하나도 쳐주지 안 하고 뜯는 비용까지 내놓고 가라니까는. 땅 주인의 묵인이나 동의하에 집을 지은 뒤 이른바 도지만 내고 수십 년을 살다 이렇게 쫓겨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르거나 상속 등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수십 년 전 토지주와 주민이 편의상 맺은 거래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고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지만 토지 임차인의 지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을 함으로써 지상매수 청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지상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명확한 물증을 다투는 법정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에 이어 구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가속화되면 갈 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주거 약자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내년 농사를 위해서 밭에 거름을 주는 풍경을 흔히 볼 수가 있죠.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상당수의 퇴비는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밭 한가운데 거름이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내년을 준비하려는 건데 거름 속을 뒤져보니 발효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뭉그러진 배추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그대로 남아있고 동물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도 있습니다. 이물질인 것 같은데 이런 축사를 하다 보면 뭐 음식물 짓거기도 시골에서 농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먹다가 이렇게 좀 버리고 이런 게 섞여 갈 수 있는. 밭 한켠에 쌓여있는 퇴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닐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는 물론이고 썩어서 없어질 음식물 쓰레기도 염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토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이 포함된 덜 숙성된 퇴비는 25톤 화물차 한 대 기준으로 통상 70만 원에 거래되는데
정상적인 퇴비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일선 시군은 해당 업체들이 충청도 등 타 시도에서 넘어오고 있어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권한도 미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으로 지자체 권역을 넘어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이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마저 우려되는 함량 미달의 퇴비가 해마다 가을이면 농지에 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의 인구 자연 감소 상태가 2014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출생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3,625명이 많아서 인구 자연 감소 상태가 6년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351명으로 2017년보다 6.8%인 607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11,976명으로 2017년보다 3.7%인 431명이 증가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많은 인구 자연 증가 상태를 유지했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인구 자연 감소 상태입니다. 춘천시가 춘천시청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허위 출장 5천여 건을 적발해서 전액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출장비가 부당 지급된 건은 모두 5,400건, 잘못 지급된 여비만 7,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km 이내 출장에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여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가 1,9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에서 가까운 도청에 갈 때도 여비가 지급된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관행조차도 개선을 하고. 춘천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조례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하면 그 2배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법한 거는 사실 맞지만 약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착오에 의해서 지급한 사실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별개로 춘천경찰서는 출장 내역을 토대로 허위 출장 공무원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이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가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꾸립니다. 원주시는 보건소 내 5급 치매 전담 부서인 치매 안심과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치매 안심과는 치매 위기 환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무실동에 조성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 내 치매 안심센터가 구축되고 치료부터 사후 관리까지 순차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와 지정면 일대 치안을 담당할 지정지구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지구대 신설 필요성을 인정받아 용지 매입과 청사 신축에 들어가며 이르면 2021년 지구대 신설을 완료해 31명의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는 관 인구가 15,000명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관할 문막지구대와 11km가 떨어져 있어서 치안 공백이 우려돼 왔습니다. 강원 의료기기가 지난주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열린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공동 마케팅을 펼쳐 216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11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참여해 마케팅을 펼친 결과 575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216만 불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글로벌 마케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해외 마케팅 체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국제전시회의 공동관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원주에 공립단설유치원이 신설되는 등 공립유치원 22개 학급이 증설됩니다. 우선 내년에 5개 유치원에 9개 학급이 신증설돼 원화 200명의 추가 취원이 가능해지고 2021년에 개교하는 기업 초2에 새 학급 62명 규모의 병설 유치원이 개원합니다. 2022년에는 기업 도시의 공립 단설 유치원이 5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인근 신평초등학교에도 병설 유치원 4학급이 신설되는 등 3년간 모두 450명 규모의 공립 유치원이 확대됩니다. 겨울철 추위와 강풍에 대비해 도내 시군들이 버스 승강장과 터미널 곳곳에 온열 의자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시간 중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온열 의자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원주시와 횡성군, 평창군은 이미 설치를 했고 영월군도 조만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군은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큰 지역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효율성을 따진 뒤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운영을 앞둔 카드형 지역화폐에 지역 금융기관들이 협력합니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7개 금융기관은 주민들이 영월적 화폐 카드에 돈을 충전할 수 있도록 영월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읍면 사무소에서 지역 화폐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협약 은행에 들러서 돈을 넣고 사용하면 1년에 최고 4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영월 지역 화폐는 도내 최초 카드형 화폐로 오는 3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29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여름철 과일 재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두와 포도, 복숭아, 매실 등 여름철 과일 재해보험을 신청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영월군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을 늘려 과일 재해보험료의 최대 95%까지 지원합니다. 보험 신청은 지역별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과수류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일 수확 시기에 따라서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오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관광 정책에 대한 사례 발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원주시 관광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또 자유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정립해 원주시 관광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 연시 불빛 조명 시설을 활용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원주시는 이를 위해 중앙로 문화의 거리와 보건소 앞 광장, 원인로와 가명로에 각각 다른 모양의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트 트리와 달빛 소망 포토존, 은하수 LED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